안녕하세요. 경매하는 직딩아빠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에 따른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627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입니다. 이 내용이 오픈되자마자 다들 난리 났었죠. 이젠 대출이 어렵다는 뉴스 기사가 막 쏟아지고 단톡방에서도 온갖 관련 이야기들로 도배되었습니다. 유동성을 너무 많이 막는 거 아니야? 이젠 앞으로 기다릴 시간이다. 너무 강력한 대책이라 집값이 주춤해질 거다. 아주 시기적절한 규제다. 한편으로는 초장부터 분위기를 너무 세게 잡는 것 같다. 이거 별거 아니다. 또는 최악이다. 등등 여러 의견을 주고 받더라고요. 저도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의견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쭉 그래왔습니다. 정부는 안정을 좋아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정부는 규제 정책을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올지 정확히 알아맞힐 수는 없지만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규제가 나왔습니다. 이번 정책은 대출 규제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세 가지로 이번 대책에 대한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좀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들 한 번씩은 살펴보셨죠?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 가계부채 관리 방안입니다. 수도권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시기는 6월 28일부터 시행입니다. 하루 뒤에 바로 적용되는 겁니다. 약간의 예외 조항을 두지도 않았고 바로 시행됩니다. 어떤가요? 저는 굉장히 강한 느낌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게 수도권입니다. 초반부터 수도권 전체를 다 포함시킵니다. 이번 정부가 단단히 마음을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는 관계 부처와 대출 규제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를 한 적은 없다라고 했지만 정부는 부동산 상승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반응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서울을 콕 집어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 규제이고 대출 규제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 구입 수요는 아예 차단하겠다 입니다. 이 주택자 이상은 아예 대출 금지입니다. 주택 구입 대출, 생활 안정자금 모두 안 됩니다. 우리가 우회를 할 수 있었던 생활 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줄였습니다. 자율 관리였는데 1주택자는 1억으로 옛날 강력한 규제를 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연히 2주택자 이상은 생활 안정자금 대출 금지입니다. 다주택자, 너는 주택 살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도권에서 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에 주담대는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대출 규제죠. 이번 규제로 현금 부자만 고가 주택 매입이 가능하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 크겠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처분 조건부를 걸었습니다. 근데 기간이 너무 짧아요. 언제까지 팔아야 되냐면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이내라는 조건을 걸고 대출을 조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30년 이내 제한했습니다. 한때 50년까지도 해줬던 것을 줄인 이유는 결국 이렇게 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했습니다. 금지를 했습니다. 전세대출 부분도 걸고 넘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신용대출 한도를 좀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대출받는 금액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LTV 규제도 80%에서 70%로 줄이면서 규제를 강화합니다. 지금까지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리라고 했지 줄이라고 하는 포지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갈아타기 수요와 맞물리면서 이것을 이용해서 대출을 극대화하면서 넘어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회 대출을 통해서 더 많은 대출을 받으려 하는 것도 차단하겠다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의 상승에 큰 부담을 갖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세 잘 알고 계시죠?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매매 가격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전세 매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매매 시장을 자극합니다. 따라서 이번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축소한 것은 전세 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집값 상승까지도 체크하겠다입니다. 결국 수도권 집값 상승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표면적인 내용은 정리가 되었고요.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전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단기 조정은 확실하다.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몇 달 동안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상승할까요? 조정을 받을까요? 단기 조정은 확실합니다. 조정을 받을 겁니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이 불장의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각종 규제를 통해서 상승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이후에 하락이냐 상승이냐는 그 다음번의 문제고요. 지금 짧은 기간에 정말 많이 오른 곳은 많으면 10% 이상 가격 조정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올라간 폭만큼 떨어지기는 쉽지 않겠죠. 장기적으로 자산은 우상향하니까요. 2. 풍선 효과로 인해 중급지가 상승한다. 지금 나오는 부동산 전망을 보면 풍선 효과로 인해 상급지 다음의 중급지가 상승할 것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15억 이상의 고가 주택 대출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어떻습니까? 조건이 6억 이하입니다. 최대 6억까지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풍선 효과로 주변 아파트로 매수세가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풍선 효과로 상급지 다음 중급지가 올랐습니다. 15억 이상 대출 규제로 상급지를 딱 막았기 때문입니다. 상단을 딱 막아버리니 풍선 효과로 바로 중급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밑에 하급지로 내려가는 현상도 일어났었죠. 이런 루틴으로 상급지가 다시 힘을 얻어서 몇 개월 뒤에 다시 상승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난번과 다르게 15억 대출 금지라고 하는 상급지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단계를 낮춰서 밑에 있는 6억대를 건드렸습니다. 6억대를 건드렸다는 말은 누군가가 다시 풍선 효과로 내려가고자 하는데 심리적인 문턱이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 대책입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막아놓았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라도 이번에 규제를 한번 세게 때렸으니까 일단 사람들은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가 사람의 행동을 지배해버리죠. 또한 시간이 약입니다. 살 수는 있어도 관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 여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부동산 매수 심리가 회복이 되죠. 매번 반복되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 반복되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심리 위축이 풀어져 대출 규제와 같은 심리적인 부담이 무너질 때쯤에 해당될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만한 소지를 지금 다 체크해 놓았습니다. 주담대 최대 6억 원까지라는 이야기는 중급지를 건드린 겁니다. 대출 6억까지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살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은 8억에서 10억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풍선 효과까지 감안해서 주담대 총액 한도를 정했다고 보여집니다. 규제에 대한 반응이 처음에는 심리가 위축돼서 주춤하다가 다시 대출을 받아서 8억에서 10억 정도의 아파트로 넘어가는 것이 그동안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섣부른 판단일 수 있으나 실제로 올 하반기가 지나고 내년 초쯤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중급지로의 풍선 효과는 일어난다입니다. 전세 가격 상승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공급 부족이라는 것은 분명히 100% 맞는 사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심리 위축은 결국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의 상승을 만들 겁니다. 대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세 가격 상승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세 보증 비율을 축소시키면서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어하려고 하는 모습도 이번 대책에 담겨 있습니다. 3. 지방은 살리려고 한다. 이번 대책의 제목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 대한 강한 규제 정책입니다. 지방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지금 살려야 된다고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은 대체적으로 누르고 지방은 제외함으로써 지방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어서 앞으로 지방 살리기에 대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직 당장은 아닙니다. 앞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폭등한다. 이런 것은 오바입니다. 뒤돌아보면 지방을 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나온 지 꽤 되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혜택부터 가장 최근에 나온 공시지가 2억 이하 아파트 취득세 중과세율 제외까지 말입니다. 준공 전 미분양을 정부가 사주겠다는 내용도 있었죠. 이런 규제 완화가 체감상 느껴지셨나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방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더 강력하게 풀어줘야 합니다. 지방 아파트의 취득세와 양도세를 풀어주면서 다주택자들의 매수 통로를 열어주었을 때 지방 상승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방의 체감이 전혀 없는 규제 완화 상황에서 상승은 어렵습니다. 취득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아니면 실수요자들한테 뭔가 좀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주택자들 너희가 좀 사주세요. 이런 내용이 단 하나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시장을 눌러놓은 상태입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겠죠? 정부는 안정을 원합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이 완전 죽으면 안 되니까 내년 정도에 지방 부동산을 살리려고 하는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그 신호를 좀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기 조정은 확실하다. 2. 중급지로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 3. 지방은 살리려고 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일단 규제가 나왔으니까 잠시 한숨 돌리고 가시죠. 투자는 너무 조급하면 망칩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워런 버핏이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한 방의 인생을 바꾸려다 큰 걸 잃는 사람이 많습니다. 단숨에 돈을 벌겠다고 무리하게 투자하고 대출을 일으키며 한순간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욕망의 덫 뒤에는 대부분 참담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바로 조급함입니다. 돈을 버는 과정은 원래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기다림을 싫어합니다.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 판단이 흐려지고 불확실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장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결국 더 큰 손실을 부릅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이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작용합니다. 오랜 시간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사람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돈은 준비된 자에게 다가옵니다. 돈을 쫓는 자는 결국 돈에 밟힐 것이니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성실하게 정도를 가야 합니다. 즉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성급한 투자는 투기일 뿐입니다. 규제와 완화는 자연스럽게 매번 있어 왔던 현상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 관점으로 부동산을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